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초록색 지점에서 제가 비트코인 59K를 간다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바로 그날 새벽부터인가요? 굉장히 큰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낸스 선물 기준 오늘 새벽 59,934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이미 텔레그램에서 정확히 여기 지점의 캔들을 보고 저는 숏 포지션 진입했다고 텔레그램에 올렸고 추가로 여기 부분 캔들에서 또 업로드를 했죠. 하락이 지속되는 캔들이라고. 결국 분할 익절로 74% 익절하고 112% 익절을 해서 포지션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제 텔레그램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꼭 확인해 보세요. 비트뿐만 아니라 이더도 제가 텔레그램에 정확히 타점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캔들,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여기 부분 캔들을 봐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이 의심되는 캔들이 발생했다고 업로드를 했고 그 이후부터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제가 텔레그램에 이 1차 익절 노란색 라인 그리고 2차 익절 노란색 라인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정확하게 익절 라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이더도 마찬가지로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전액 익절을 한 걸 제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방향성이 뭐 떨어질 거다 아니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건요. 그건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캔들을 보고 어떤 근거로 진입했는지 손절은 어떻게 잡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저는 트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텔레그램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업로드를 했다는 거.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댓글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달렸어요. 160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악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초록색 지점에서 59K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고 또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요런 지점에서 숏을 봤다가 다 손절을 하거나 롱으로 스위칭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악플이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초보자분들이 이래 말씀하시는 게 뭐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잖아요. 저희 차트 보는 사람들은 그 공개된 정보 이외의 것들, 그 넘어서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는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댓글 지우고 도망가신 분들도 많아요. 다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먼저 그럼 현재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분석하기 전에 저는 중기적 관점과 그리고 5분 캔들 매매법인 단기 관점이 제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저번 영상을 녹화했을 때 저점이 여기냐 혹은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저점이 여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기는 조정이 꼭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큰 하락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저점인 여기를 깨는 시나리오는 아직은 생각하지 말자고 했던 거고요. 왜? 우리는 길어야 중기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달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라는 얘기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잘 먹는 게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의 목표잖아요. 일단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왼쪽 부분이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시나리오에서 저점이 여기 빨간색 부분일 경우에 WXY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큰 한파동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카운팅은 이런 불규칙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버트 발란 엘리어트 파동 원서를 보면서 다 설명을 드렸죠. B의 크기나 C의 크기가 불규칙에 굉장히 합당한 크기다. 그리고 여기를 불규칙으로 카운팅을 했을 때 전체적인 파동의 형성은 여기까지가 W, X, Y로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율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여기 W와 여기 Y의 길이가 피보나치 1대1을 정확히 충족을 하죠. 66,492 피보나치 1대1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충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여기 자체가 하나의 파동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전제 조건은 왼쪽 지점이 저점일 경우에. 자, 그러면 한 파동이 끝났으면 다음 파동이 있겠죠. 다음 파동 역시 이런 형태로 ABC가 됐든 WXY가 됐든 세 가지의 파동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 뭐 고점을 뚫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란 얘기죠.
두 번째로 저점이 여기인 시나리오죠. 삼각 수렴 이후에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나리오인데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2파가 끝나고 짧게 끝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여도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반드시 조정이 와야 된다. 왜? 올라가는 이 파동이 임펄스 형태의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추세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반드시 조정을 크게 한번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지금 전체 상승한 파동,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부터 이 꼭대기 지점까지 상승한 파동에 0.707 정도로 되돌렸습니다. 즉 되돌림을 줄 만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벳 2에서 시작한 상승 파동이 계속 상승을 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이어나갈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롱 위치를 잡아야 되는 위치가 맞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고 A, B, C든 WX, Y든 올라가는 게 반등이고 내려가는 파동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이러면 저점을 위협할 겁니다. 어쨌든 이 시나리오로 가도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한 번에 그냥 쭉 반등도 없이 빠지기보다는 반등을 해주고 내려갈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 확대를 한 상태인데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의 시작점이 중요한데 시작점을 여기로 볼 수도 있고 여기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본다면 파동 형성이 이런 식으로 A, B, C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파동의 길이가 C파동이 너무 길어요. 그쵸? 그리고 C파동이 임펄스나 엔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동은 C파동으로 분류할 수가 조금 없죠. 물론 지그재그는 가능하지만 로버트 발란의 원서에도 보면 C파동은 더블 지그재그나 트리플 지그재그는 돼야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파형이 고점에서 무제한 삼각수렴, 무제한 삼각수렴은 글렌릴리 파동 이론에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리고 떨어지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고점에서 내려오는 파동이 어떻게 형성됐냐? 저는 535 지그재그라고 봐요. 535 ABC 지그재그의 특징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임펄스가 하나 나오고 반등의 ABC가 있고 다시 한번 임펄스가 나오든가 아니면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오든가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이 535 지그재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올라오는 보라색 B파동 있죠. 이 B파동이 A부터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피보나치 되돌림을 쟀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백테스팅 하기에는 0.236 되돌림과 382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382를 정확히 충족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535 ABC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C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에 따라서 타점이 조금씩 바뀌는데 C가 안 끝났을 수도 있겠죠. C가 아직 안 끝났다면 C는 이렇게 약간 좀 형태적으로 미흡하지만 엔딩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저점을 갱신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C가 여기서 종결이 됐으면 지금 반등하는 파동이 뭐 이런 식으로든 반등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떨어졌을 때 이 지점을 타겟팅해서 롱을 잡아야겠죠.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타점을 가려내는 게 매매의 기본인데 그 타점을 표시를 하면 아마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59,825, 59,000 후반에서 58,400 정도까지의 구간이 롱을 타겟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형성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형도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큰 삼각수렴, 이렇게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리테스트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모닉 샤크 패턴이 충족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샤크에 대해서 이제 B 지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B는 샤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샤크 패턴이 신뢰도를 얻는 이유는 제가 항상 하모닉은 이 X와 DY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X에서 D로 가기 전에 일단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X에서 D로 갈 때 RSI는 저점이 이미 낮아져 버렸죠. 즉 히든 다이버전스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D로 가기 바로 직전에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여기 RSI는 올라갔죠. 즉 일반 다이버전스까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여기 새벽에 찍었던 59,900달러 여기 부근이 사실은 롱타점은 맞았어요. 근데 거기를 우리는 못 봤으니까 저도 못 봤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롱 타면 손절 라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하락해서 한 번 더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을 기다려볼만 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노란색 박스 구간을 타겟팅을 해서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감소하고 다이버전스가 또 뜨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캔들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종합해보면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한 것 전부 다 단기간에 롱을 보긴 하지만 지금 롱 잡기에는 포지션이 너무 좋지 않고 당장에 바로 롱을 타기보다는 이런 노란색 구간에 왔을 때 한번 롱을 노려보는 게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이 노란색 구간이 왔을 때 어떤 신호들, 여러 가지 겹치는 상승 신호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라도 롱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가 하나도 없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쭉 그냥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면 그때는 당연히 롱을 타면 안 되겠죠. 저는 단지 확률이 높은 구간, 즉 잠재적인 반전 구간을 표시해 놓고 거기서 좋은 신호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뭐 누가 맞췄느냐, 누가 틀렸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구간, 그러니까 시세가 반전될 수 있는 구간을 보시는 것처럼 미리 체크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좋은 신호를 기다려서 올바른 트레이딩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겠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